티롤의 골짜기 한가운데 고대 신들이 조각해 놓은 듯 보이는 산들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아직도 호기심 많은 여행자의 귀에 비밀을 속삭이는 전통이 존재한다. 몇몇 마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사과, 완벽하게 붉고 향기로운 말 한마디 없이 주는 사과를 건넬 때 단순히 과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초대장이다. 저녁 식사도 대화도 아니다. 그보다 더 원초적이고 섬세한 것이다. 말없는 구애, 침묵의 욕망. 세월의 흐름을 견뎌온 이 몸짓은 여행 안내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한다. 어머니에서 딸에게 전해진다. 특히 가을 수확이 끝나고 공기가 차가워질 때 농촌 축제장에서는 젊은 티롤 여성들이 사과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거닌다. 어떤 이는 선물하고 어떤 이는 판다. 그러나 다른 물건을 사지 않고 직접 건네는 사과 한 알은 암시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이에게 분명한 상징이 될 수 있다. 저속한 제스처가 아니다. 우아하고 수수께끼 같다. 금단의 과실이 지닌 달콤함과 목소리 높이지 않는 고대의 요염함이 뒤섞인 전통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놀이로 혹은 지역 문화의 일부로 즐기지만 한때 그 사과는 결합의 시작이자 약속 없는 밤의 서막을 정의했다. 오스트리아는 쇠락한 귀족적 기운을 뿜어내며 항상 대조의 땅이었다. 바로 그 양식의 성에서 왈츠를 추고 숨어있는 선술집에서 연인의 비밀을 속삭인다. 엄격한 군주제와 은밀한 자유, 침묵의 수도승과 부채로 암호를 주고받던 궁정기생. 이곳에서 욕망은 정장과 완벽한 문장으로 위장하는 법을 배웠다. 모차르트, 슈트라우스,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들이 빈의 벽에 영원히 속삭이는 이 나라에서는 음악이 공기처럼 떠다닌다. 모든 것이 더 강렬해지고 더 친밀해진다. 바이올린 선율은 눈빛만큼이나 은밀하다. 쇤불은 궁전 정원을 거닐면 어느 클럽의 밤보다도 상상력을 불태운다. 오스트리아는 관능을 자극하기 위해 피부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 에로티시즘은 리듬, 제스처, 고급 도자기에 담긴 커피, 거울 앞에서 모자를 고치는 방식, 가면, 무도회에서 아무도 자신이 아닌 척하는 모습, 금단의 사랑을 일상으로 만드는 오페라에 있다. 이제 다시 시골로 돌아가 보자. 빈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에서는 추위가 인간의 온기를 찾게 만드는 곳이다. 구애는 아직도 시대를 초월한 방식으로 살아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9월의 사랑의 축제를 연다. 남성들은 직접 꺾은 들꽃을 들고 오고 여성들은 몸 돌리기나 희미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거나 거절한다. 말은 없지만 수세기의 역사를 담은 언어이다. 관광객을 위한 민속 행사로 남아있는 의식도 많지만 변두리 마을에서는 진짜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통 무용 사이에 만난 연인들이 지역 방언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커피나 숲속 산책 혹은 그 이상을 약속한다. 오스트리아에서 몸짓은 절제된 암시로 다가온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비친다. 여성들은 전통 의상인 디른들을 입는다. 많이 가려지지만 실루엣을 도발적으로 강조한다. 가슴선은 전통의 일부이자 유혹의 도구이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준비된다. 저속함은 없다. 오직 유희만이 있다. 남성들은 이러한 코드를 읽는 법을 배웠다. 어색한 말로 끼어들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묵묵히 관찰하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갈 때는 수세기 전통의 수줍음과 자부심이 뒤섞인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욕망조차도 예의를 갖춰 표현된다. 그렇다고 덜 뜨거운 것은 아니다. 단지 내면에서 불타고 공개적인 폭발은 필요 없다. 잘츠부르크 대학가, 인스부르크 카페, 세인트 안톤 스키장에서는 여전히 은밀하고 우아한 구애의 놀이가 펼쳐진다. 미묘한 예술이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챌 수 있는 대가이다. 아마도 오스트리아가 여전히 신비로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욕망이 절박한 이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아는 이, 관찰할 줄 아는 이, 때로는 사과 한 알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가을 향기에 쌓여 베어 물리길 기다리는 비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에게만 드러난다. 빈의 지붕 뒤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빈 거리를 거니는 것은 오래된 시 속에 들어온 듯한 경험이다. 가로등 불빛이 금빛 벽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카페에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와 화이트 와인이 채워진 잔이 놓인다. 그 공기에는 억눌린 욕망의 우아한 향이 감돈다. 음악의 도시이자 침묵의 연인들의 도시.
오스트리아에서는 사랑이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고함치지 않고 과도하게 과시하지 않는다. 로맨스는 예술이다. 세대를 이어 배우고 가다듬는 예술, 와일츠와 같다. 모든 걸음마다 리듬이 있고 모든 눈빛마다 타이밍이 있다. 다른 유럽 도시에서는 즉각적인 신체 접촉이 흔하지만 빈에서는 모든 것이 눈으로 시작된다. 트램에서 마주친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도 서로를 주시한다. 서점에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철학서가 앞에서 니체의 구절이나 릴케의 시를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한다. 대화는 느리지만 깊다. 영혼이 통하면 은밀한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서 다시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눈다. 오스트리아의 욕망은 발포하지 않는다. 농밀하고 천천히 익는다. 드디어 드러나면 그 강렬함은 모든 방어를 무너뜨린다. 빈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손잡고 걷는 연인들은 말이 필요 없다. 함께 걷고 바이올린 가게 진열대를 보고 클림트나 프로이트가 살았던 건물 앞에 멈추면 그 순간 도시가 사랑의 공모자가 된다. 가을이 오스트리아의 감각을 깨우는 계절이다. 공기가 서늘해지고 잎사귀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카페에는 계피 향이 나는 디저트가 가득하다. 이 시기 연인들은 따뜻한 실내에 몸을 숨기고 작은 제스처, 손길, 속삭임, 촛불 아래의 저녁 식사를 즐긴다. 하지만 현대 오스트리아도 대조를 존중한다. 그라츠나 린츠 같은 대학 도시에서는 전통의 반항적 요소를 섞어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실험한다. 대한예술축제에서는 몸이 캔버스가 되고 접촉이 작품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대 켈트 의식을 재현해 달빛 아래 알몸으로 불을 둘러싸고 춤추며 겨울을 맞이한다.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완벽한 문명 이면에 거친 열정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킨다. 무도회장에도 관능이 숨어 있다. 매년 1월에 시작하는 빈 무도회 시즌은 은밀한 구애의 향연이다. 실크 장갑과 긴 드레스,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 턱시도를 입은 남성들은 처음에는 경직되지만 왈츠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떨리게 만든다. 각 회전, 각 멈춤, 손길의 스침은 말없는 대화다. 초대를 받기 전까지 다른 이를 초대할 수 없다는 옛 규칙은 그 몇 분간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의 것이다. 겉보기의 엄격함 뒤에는 이해받기 어려운 관능적 자유가 숨어 있다. 자유방종이 아니라 깊이의 문제다. 몸짓 하나가 시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느린 왈츠 마지막에 훔친 키스가 영원을 새길 수 있음을. 더 강렬한 체험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비밀스럽고 우아한 곳들이 존재한다. 오스트리아에는 과거 관능이 예술이던 고급 매춘 업소의 전통이 남아있다. 오늘날 빈과 잘츠부르크의 일부 클럽은 그 정신을 간직한다. 넌 불빛도 고함도 없다. 촛불과 클래식 음악, 명확한 규칙이 있을 뿐이다. 대화와 존중, 분위기가 중요하다. 합의된 부담 없는 만남이 이곳의 룰이다. 그리고 여전히 몇몇 알프스 산악 농장에서 오스트리아인과 외국인이 눈 속에서 감각적 의식을 치른다는 소문이 들린다. 방종도 공연도 아니다. 와인과 마사지, 침묵과 호흡으로 이루어진 의식이다. 몸을 신전으로 삼아 경배하며 모든 것이 합의되고 신비로 가득하다. 가장 매혹적인 점은 이러한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시할 필요 없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전날 밤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는지 떠벌리지 않는다. 친밀함은 보물처럼 간직되고 관능은 장막으로 보호된다. 오스트리아 문화는 욕망이 설명될 필요 없음을 이해한다. 단지 느껴지면 된다. 이렇듯 오스트리아는 독특한 방식으로 유혹한다. 즉시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관찰하고 기다리게 만든다. 코드를 이해하고 진입하는 이만희 첫 왈츠 박자, 첫 커피잔, 첫 침묵의 사과에서 이미 사로잡혔음을 깨닫는다. 오스트리아는 얼음에 새겨진 보석 같으나 내면에는 불을 간직한 땅이다. 녹이는 법을 배운 자는 결코 잊지 못한다. 오스트리아는 단순히 거리마다 교향곡이 떠도는 세련된 나라가 아니다. 산과 수평선까지 뻗은 숲,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 골짜기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면모를 만든다. 바로 그 웅장한 풍경 속에서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욕망은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형태로 꽃핀다. 자연 상태의 관능을 이해하려면 알프스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눈 덮인 봉구리와 수정처럼 맑은 강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와 대지의 순환에 맞춰 살아간다.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가장 진실되고 깊이 있는 친밀감이 탄생한다. 많은 오스트리아인은 숲이 영혼을 지녔다고 믿는다. 관찰하고 보호하며 존중하지 않으면 벌한다고 여긴다. 이 신념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작은 풍습이 탄생했다. 티롤과 카린티아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된 나무에 호밀빵 한 덩어리나 자가 증류주를 바치는 의식을 남겨놓았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존중의 표시다. 눈과 침묵 속에서는 모든 것이 신성에 더 가까워진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풍경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에로티시즘도 존재한다. 영화관도 봐도 없는 외딴 마을에서는 진짜 연결이 몸과 눈빛, 좁은 산길에서 우연히 스치는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등산은 몸을 강화할 뿐 아니라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오래된 난로가 켜진 오두막에서 진솔한 첫 키스가 탄생하기도 한다. 여름철 알프스 축제 기간에는 이 은밀한 관능이 열린 축하의 장으로 변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축제 중 하나는 알맙트립인데 이때는 꽃과 방울로 장식된 가축들이 고산 초원에서 내려오며 음악과 맥주, 전통 의상이 어우러진 퍼레이션을 이룹니다. 이 순간 현장의 에너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남성들은 몸에 꼭 맞는 레더 호젠을 입고 여성들은 과감한 목선에 디흔딜렐을 차려입어 분위기는 짙고도 전율적이며 거의 전류가 흐르는 듯합니다. 해가 지고 민속가요와 텐트 아래의 춤이 시작되면 계획되지 않은 일시적 만남이 흔히 일어납니다. 꼭 미리 약속된 것도 장기적 약속도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강렬합니다. 전통은 욕망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탱합니다. 알프스 문화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열린 마음으로 축하되지만 분명한 존중의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지금도 크란츠슈테헨, 클란즐스테첸 같은 고대 놀이가 전해집니다. 이 게임에서 소년들은 말을 타고 공중에 매달린 꽃관을 꿰어야 하며 성공하면 선택한 소녀에게 입맞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드러운 버전인 후트 아우프제첸, 후트 아우프세츠에서는 춤 도중 남성이 여성의 머리에 모자를 살짝 얹어 밤새 함께할 사람으로 지목합니다. 마치 옛 시대로부터 온 듯한 이 제스처들은 지금도 강력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겨울이 오면 분위기는 완전히 변합니다. 눈이 길을 뒤덮고 밤이 길어지며 집들은 온기로 가득한 피난처로 바뀝니다. 농가와 호텔 곳곳에 마련된 사우나는 안락함과 친밀함의 성소로 탈바꿈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핀란드처럼 사우나에서의 나체가 금기가 아닙니다. 남녀 모두 자연스럽게 수증기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도발이 아닌 육체와 영혼의 정화를 위함이지만 때로는 벽이 없는 육체 접촉이 예기치 못한 감정을 일깨웁니다. 어떤 커플들은 말 한마디 없이 사우나에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유된 열기, 모공을 감싸는 수증기, 가빠진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말없이 강렬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고급 산악 숙소에서는 커플 전용 개인 사우나 세션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촛불과 에센셜 오일, 최음 효과가 있는 허브차, 눈 덮인 숲을 조망할 수 있는 창이 함께합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단순히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어두운 전설도 전해집니다. 빌데만 와일디만, 즉 야생의 사나이가 오스트리아 숲속에 살며 홀로 온 여성들을 유혹했다가 나무 사이로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수수께끼 같은 매력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이 신화적 존재로 분장해 축제 기간 동안 소녀들을 쫓아다니는 작은 연극을 펼칩니다. 고대와 관능,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놀이입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성싱에 얽힌 에소테리즘 전통도 존재합니다. 크로이테 헥센, 케이로이터 헥센이라 불리는 연로한 여성들이 알프스 허브로 사랑을 강화하거나 다산을 끌어당기거나 열정을 되살리는 연고와 묘약을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 풍습을 민속 수준으로 여기지만 아직도 차갑게 식은 관계나 잠든 욕망을 깨우려는 사람들이 이 늙은 약초사들에게 찾아갑니다. 할머니에게서 손녀로 전해진 고대의 지식에는 라벤더, 로즈마리, 쐐기풀, 심지어 벌도까지 사용되는 처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은
관광 안내서에는 절대 소개되지 않습니다. 숲속 향이 배어있는 작은 기름병 안에 또는 한 모금의 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방문객에게 건네는 그 한 잔과 한 번의 시선에는 어떤 설명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속삭이는 나라입니다. 결코 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말하지 않는 것에 깃들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보내는 리듬에 따라 피어나는 욕망, 하얗게 뒤덮여 있어도 식지 않는 영혼의 열기, 말없이 건네는 한 알의 과일, 비밀을 지키는 산과 늘 지켜보는 숲, 모두가 이 나라의 어조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시간을 쫓지 않고 흐르게 내버려 두며 그래서 세계화가 전통을 삼켜버리는 시대에도 본질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낡음이 아니라 신성함으로 숭배되고 보존되어 삶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이 모든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멜크의 장엄한 바로크 수도원에서 스티리아 숲속의 작은 수녀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흩어진 수도원들입니다. 이곳들은 영적 침묵의 증인이자 억눌린 욕망의 은밀한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억압이 있는 곳에야말로 환상이 꽃피기 때문입니다. 수도원들은 수행이나 휴식, 명상을 원하는 이들에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금빛으로 물든 고대의 벽 아래에서는 때로 숨어있는 이야기가 피어오릅니다. 평화가 아닌 동료를 찾는 이들이 있다는 속삭임, 천천히 산책하며 나누는 눈빛, 집에서 구운 빵과 달콤한 와인으로 차려진 저녁 식사 중 교차하는 은밀한 시선, 석조 천장과 벽화를 배경으로 밤이 깊어지면 욕망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금기가 완전히 억압되지 않습니다. 단지 더 깊숙이 숨어있을 뿐입니다. 도시로 나가면 특히 비엔나와 그라츠 기라츠에서는 21세기가 우아한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스트리아인 대다수는 교양 있고 차분하며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사생활에서는 누구보다도 정열적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독특한 연애 문화를 빚어냈습니다. 데이트 앱과 무도회가 공존하고 일부 계층에서는 개방형 관계가 스캔들이 아니라 우아하게 합의된 사정일 뿐입니다. 단순한 안녕 대신 문학, 음악, 철학적 인용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성이 최고의 최음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말로 마라나 레오폴트 미술관의 최신 전시를 언급하는 남성에게 끌리고 남성들은 예의 범절을 알되 혼자 있을 때는 규칙을 깨는 법을 아는 여성에게 매료됩니다. 대학가에서는 학생 국제 교류생들 사이에서도 은밀한 감각적 자유가 흐르지만 과시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저녁 식사 모임에서는 상징적 나체를 주제로 꼭 육체적 나체가 아니라 감정적 노출을 뜻하기도 합니다. 각자 이야기할 것과 감출 것을 지니고 와서 자연 와인과 마지펜 디저트를 곁들여 밤새 고백과 교환, 놀이가 펼쳐집니다. 엄격한 규칙은 없고 단 하나의 지침만 있습니다. 정직과 즐거움. 오스트리아 연애의 핵심에는 촉감의 개념이 자리합니다. 이곳의 스킨십은 침해적이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존중 깊지만 동시에 사람을 압도하는 강도가 있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말 수천 개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커플이 어색한 대화보다 편안한 침묵을 즐깁니다. 침묵 속에서 욕망은 더욱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풍습에서도 전통을 중시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오스트리아 결혼식은 성곽, 고성당, 개조된 농가 등 상징성 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식이 끝난 뒤에는 브라우텐트 푸어룽, 비라우텐트 퓨룽,
즉 신부 납치 풍습이 펼쳐집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몰래 데리고 가 탁자로 데려간 뒤 신랑이 그녀를 찾아내어 술값을 치러야만 신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옛 전통에서는 신랑이 너무 늦으면 다른 하객이 신부에게 청혼할 수도 있었다니 농밀한 유혹과 게임이 공존하는 의식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접경 지역에서는 문화 융합이 더욱 다채로운 사랑의 방식을 낳았습니다. 이 지역의 오스트리아 여성들은 직설적인 눈빛과 당당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아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신비로움을 간직합니다. 알프스의 오두막형 리조트는 커플 재연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산악지역의 부티크 호텔들은 야외 자쿠지와 촛불 저녁 만찬, 전통 마사지와 결합된 감각적 의식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섹슈얼 투어가 아니라 육체와 마음의 깊은 교감을 일깨우기 위한 경험입니다. 최근에는 성인 전용 호텔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산악지역에 자리 잡은 이 호텔들은 완전한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커플만을 위한 곳으로 매달린 침대,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천장, 지역 허브로 만든 최음 오일, 동화적 요소를 가미한 욕실 등 세심히 꾸며져 있습니다. 바로크 궁전 스타일이든 알프스 오두막이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 자극을 선사하는 것. 감정 교육은 오스트리아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동의, 존중, 감정적 소통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서두르거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성 있는 연결, 즐거움,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과거와 현재가 열정적으로 포옹하는 나라입니다. 속삭임이 모퉁이마다 흐르고 한 알의 사과가 시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며 눈이 지붕을 덮어도 영혼을 시리지 못합니다. 매일의 틈새에 숨어든 향기 같은 관능이 이 나라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이 나라의 영혼은 바로크 예술의 대칭미, 비엔나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는 음악, 침묵과 공간, 제스처에 대한 존중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육체는 충동이 아닌 우아함으로 받쳐지고 완벽히 연습된 오페라 한 장면처럼 무대에 올려집니다. 그러나 그 매끈한 표면 아래에는 거칠고도 깊은 열정이 잠재해 있습니다. 프로이트, 프로이드, 클림트, 클림트, 쉴리, 시엘의 같은 심리학과 욕망의 대가들이 오스트리아 출신이란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 것, 피부 밑에 숨은 것, 예술, 섹스, 죽음 영혼 사이의 경계를 파헤쳤습니다. 러폴트 미술관의 전시실에서는 에곤 쉴리, 이곤 시엘레의 작품이 여전히 관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비틀린 몸, 노골적인 시선, 검열 없는 에로티시즘. 그의 작품은 한때 외설 혐의를 받았지만 이제는 국가적 보물로 칭송받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지성있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된 욕망을 문화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예술과 관능의 연결고리는 거리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왕립 정원에 숨겨진 조각들, 천국과 인간을 교차시키는 교회 벽화, 눈을 감고 음표를 어루만지는 음악가들의 콘서트까지. 그리고 비엔나 나슈마르트에서는 신선한 과일, 향신료, 치즈, 빵 사이로 은밀한 제스처가 교차합니다. 상인이 관광객에게 윙크를 보내고 여성이 반짝이는 가지를 손끝으로 살포시 어루만지는 순간에도 몸의 언어는 계산과 발걸음 사이로 스며듭니다. 오스트리아는 신비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사적 영역은 거의 신성한 권리로 취급되며 대중교통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는 이가 드뭅니다. 타인에게 사생활을 털어놓는 일은 흔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침묵 속에서 배워야 할 코드와 읽어야 할 제스처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집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여성들은 이 예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합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는 계산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스카프를 매는 방식부터 다리를 꼬거나 와인을 따르는 동작까지 이 모든 것이 메시지를 전하고 때로는 정중함으로 위장된 초대장이나 속삭임으로 가득 찬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상징이고 암시이며 놀이입니다. 몇몇 마을 축제에서는 여전히 원하는 이에게 사과를 건네는 의식을 치르는데 전통적인 민속 행사가 되었음에도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고대와 같은 의미를 전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락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첫 칭찬에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끝내 그 내면의 아름다운 세계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이곳을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 걸음씩, 왈츠 한 곡씩, 사과 한 알씩,